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한 식탁을 위한 여러분의 동반자입니다. 감태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미역이나 다시마와 비슷한 그냥 평범한 해조류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감태에는 다른 해조류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플로로탄닌이라는 폴리페놀 화합물인데요. 이 성분 때문에 감태를 잘못 먹으면 철분 흡수를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먼저 감태의 부작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감태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플로로탄닌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철분과 아연 같은 무기질과 강하게 결합하는 성질이 있어요. 이 때문에 감태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우리 몸에서 철분 흡수율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철분 부족성 빈혈이 있는 분들이나 임산부, 성장기 청소년들이 감태를 매일 드시면 철분 결핍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더 주의해야 할 점은 감태에 들어있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은 중금속을 흡착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요. 좋게 보면 몸속 중금속을 배출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문제는 필수 무기질까지 함께 배출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중요한 무기질도 함께 빠져나가게 만들어서 골다공증 위험이 있는 중장년층에게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감태의 요오드 함량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예요. 다른 해조류보다는 적지만 여전히 상당량의 요오드가 들어있거든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저하증이 있는 분들이 감태를 꾸준히 드시면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특히 갑상선 치료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제 감태를 어떻게 조리하고 보관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감태는 다른 해조류와 달리 매우 연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리할 때 너무 오래 끓이면 플로로탄닌이 과도하게 우러나와서 철분 흡수 방해 작용이 더 강해질 수 있어요. 감태를 국물로 끓일 때는 끓는 물에 넣고 3분 이내로 짧게 끓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태를 생으로 드실 때는 찬물에 30분 정도 담가두어서 염분과 일부 플로로탄닌을 제거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철분 흡수 방해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오래 담가두시면 좋은 영양소까지 빠져나가니까 30분을 넘기지 마세요. 감태를 볶을 때는 센 불에서 짧게 볶아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플로로탄닌은 열에 의해 더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오래 가열하지 마세요. 참기름이나 들기름과 함께 볶으면 지용성 비타민 흡수에는 도움이 되지만 역시 짧은 시간 내에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관할 때는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고 생감태는 구입 후 2일 이내에 드세요. 감태는 수분 함량이 높아서 상하기 쉬운 해조류거든요. 만약 말린 감태를 보관하신다면 밀폐 용기에 넣고 직사광선을 피해서 서늘한 곳에 두시면 6개월 정도는 보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플로로탄닌 함량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빨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감태를 어떻게 먹어야 건강에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적당량을 지키는 거예요. 감태는 하루에 20g 이하로 드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이는 생감태 기준으로 작은 한 줌 정도의 양입니다. 특히 철분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나 빈혈이 있는 분들은 하루 10g 이하로 제한하시는 것이 안전해요. 감태를 드실 때는 반드시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과 함께 섭취하세요. 비타민C는 플로로탄닌의 철분 흡수 방해 작용을 어느 정도 상쇄시켜 줄 수 있거든요. 레몬즙을 몇 방울 떨어뜨리거나 파프리카, 브로콜리 같은 채소와 함께 드시면 좋아요. 특히 감태 무침을 만들 때 레몬즙이나 식초를 넣으시면 맛도 좋아지고 영양학적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감태를 드시는 시간도 중요해요. 공복에 드시기보다는 식사와 함께 드시거나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복에 감태를 드시면 플로로탄닌이 위벽을 자극할 수 있고 무기질 흡수 방해 작용도 더 강해질 수 있거든요. 또한 철분제나 칼슘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감태를 드신 후 최소 2시간은 간격을 두고 영양제를 드세요. 체질별로도 섭취법이 달라야 해요. 소화력이 약한 분들은 생감태보다는 살짝 데친 감태를 드시는 것이 좋고 찬 성질에 민감한 분들은 따뜻한 국물로 끓여서 드시는 것을 추천해요. 반대로 열 체질인 분들은 찬물에 우린 감태, 우린 물을 마시면 몸에 열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제 감태의 검증된 효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감태에 들어있는 플로로탄닌은 부작용이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강력한 항산화 효과도 가지고 있어요. 이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 노화를 늦추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어서 동맥경화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감태의 알긴산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알긴산이 장에서 콜레스테롤과 결합해서 체외로 배출시키기 때문인데요. 이는 고지혈증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수 무기질도 함께 배출시킬 수 있으니까 균형을 잘 맞춰서 드셔야 해요. 혈당 조절에도 감태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감태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당분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식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줘요. 당뇨병 환자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역시 적정량 섭취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감태는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에요. 칼로리가 매우 낮으면서도 포만감을 주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거든요. 또한 감태에 들어있는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이 지방 분해를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하지만 감태만으로는 안 되고 균형 잡힌 식단과 함께해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면역력 강화 측면에서도 감태는 도움이 됩니다. 후코이단과 플로로탄닌 같은 성분들이 면역세포의 활성을 높여주거든요. 특히 자연살해 세포의 활성을 증가시켜서 암세포나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적정량 섭취했을 때의 이야기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감태를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놀라웠던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도 한 가지 더 현명해지셨죠?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 지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감자를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